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KBS가 말이죠. 결국은 김의철 사장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과반이 넘는 KBS 이 기자들이 말이죠. 김의철의 이 퇴출 여기에 지지 투표를 보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BS가 결국은 이제 분리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어요. 자, 이 법적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과연 김의철이가 그럴 만한 입장에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방금 전에 김남국에 대한 이 제명 윤리투기가 열렸는데 본래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찬반 양론으로 고성이 나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오늘 이 중징계 처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요. 7월 3일 날 5번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관련 내용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어 일타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하여 실제로 이 온라인 매체인 프리덤 앤 라이프에서요 실명을 공개했어요. 이근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무려 말이죠. 이 30살 이상이나 차이 나는 어린 여고생을 갖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폭행, 성추행을 했다. 이게 이제 대서 언론에 특필 내고 있고요.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이 황희석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석이가 쉽게 얘기해서요. 압박을 하는 바람에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나왔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나왔고 결국은 이 여고생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빠지게 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유일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스이스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여당의 서범수 의원이 이거는 이제 이 서범수 의원이 말이죠.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매주 말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거는 단체가 있어요. 바로 촛불승리 전환행동. 쉽게 얘기해서 이제 촛불 행동인데요. 예. 자, 이 촛불 행동이 기부금법을 위반했다. 예, 이런 것을 지금 적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부금, 그러니까 후원금을 현장에서 받으려면 우선 기부금 기부금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불법 활동을 했는데, 야, 그동안에 우리 이제 서범수 의원이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 관련 기관에서 이게 더군다나 매주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이 단체인데요. 매주 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인데 그동안에 이 관련 부처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 참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김남국이 참 얼마나 뻔뻔한 인물인지 여러분들 뭐 김남국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김남국 얼굴인데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김남국이가 말이죠. 최근에 이 4차 회의를 열렸는데 윤리의 4차 회의에서 이 관련 자료 거래 내역 전체를 내달라 그랬는데 이 김남국이가 내지를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이유는요. 이 특정 이 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할 게 아니다. 예, 전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데 전체를 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해갔고 국회 가상자산 신고로 이미 다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밀 담보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전체 거래 내역은 윤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관련 보도를 보면은 조금 전에 징계위원회가 끝났어요. 심사자문위원회가 끝났는데 2시간이 넘게 논의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 오히려 이 회의 분위기가요. 이 문 밖에서 이 복도에까지 들릴 정도의 고성이 여러 차례 났다고 하고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징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요. 회사원도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면 이거 전부 중징계를 받는데
심지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까지 거래를 했는데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반대파들, 그러니까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죠.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요. 민주당 쪽 추천 인사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회의를 마친 다음에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은요, 김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코인 거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윤리특위의 심리 기한 연장도 요청하겠다. 자, 그래서 윤리특위에는요,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받아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김남국에 대한 특위 차원의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김남국에 대한 중징계 방안이 상당히 난상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제대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고,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김남국이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아서 추가로 내라고 공문을 보내겠다. 그래서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거래 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내줄 것을 촉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30일까지 국회법에 따라서, 즉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의해서 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요, 지난달 25일 날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요, 현역 의원들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그리고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통과시켰어요. 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이제는 김남국이가 강제로 거래 내역을 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요, 윤리특위의 30일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고, 왜 그러냐면요,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참 이거 난산을 좀 하고 있구만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제 KBS 사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드린 대로 KBS 기자협회에서는 최근에 말이죠, 이 기자협회에서 이 김의철 사장에 대한 이 투표를 진행해서 사퇴, 퇴진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봤더니 말이죠, KBS 기자협회, 이 협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504명인데 504명 가운데서는 418명의 찬성, 418명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찬성이 198명, 반대가 220명, 그래서 반대가 22명이 더 많아요. 자, 여기에는요, 이 얘기는 결국 KBS 기자협회에 민노총 소속 기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 그만큼 KBS가 민노총 장악 이 방송기관이 됐다, 이거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KBS 기자협회를 탈퇴한 기자들이 있어요. 탈퇴한 기자들은 42명인데 여기 42명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8명인데요. 38명 전원이 이 김의철의 퇴진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KBS 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직도 이 협회원하고, 그 다음에 KBS 기자협회를 탈퇴한 기자들, 이 두 투표 결과를 전부 다 합치면 참여 기자가 456명이에요. 504명 가운데 45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51.8%인 236명이 퇴진에 찬성, 반대는 48.2%입니다. 그래서 한 3.6% 차이로 퇴진 주장표가, 퇴진 지지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투표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KBS 기자협회에 투표를 거쳐서 퇴진 여부를 결론을 내린다 라고 했는데, 이 결의 내용이 과연 가능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가지고 또 법적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KBS PD협회에서는 협회원 514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투표를 했더니 65%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이 뭐가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누가? KBS 이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날 입법 예고했는데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 40일 이상이 아닌 10일로 단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가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고 지금 오늘 보도자료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법으로 정한 예고 기간을 4분의 1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고 그리고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협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요. 방통위는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서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KBS는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법령 개정에 필요한 수의 절차 그리고 의사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지금요. KBS는 지난 21일 날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 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 투쟁 결과 이제 헌재는 말이죠. 이미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 정부 주장을 기각하고 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바 있어요. 참 어설픈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헌재는 말이죠. 지금 진보파 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BS의 이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이거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보수 성향의 언론 비평단체인 미디어 연대에서 말이죠. 지금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을 갖다가 언론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 민주당의 언론 장악 규정 이거를 갖다가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판을 골자로 하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민당 문재인 정권의 소위 2017년도 언론 장악 문건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역할을 했던 사건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러면서요. 당시 문건의 당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야당 추천 인사 퇴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재허가를 통한 문책 등의 음모가 담겨 있었고 그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추진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최근 방통위의 TV 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 3명이 구속됐고요. 그러니까 방통위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이 3명이 구속됐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장도 구속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편 채널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옳은 얘기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성명을 통해서 언급한 이번 언론 장악 문건 2017년도 이거는요.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인데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KBS, 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언론 장악 문건이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일타 강사, 이 국어 일타 강사. 그러니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데요. 온라인 매체인 프리덤 앤 라이프가 그 자유일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일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학원 강사 이근갑씨인데 이 이근갑 일타 강사가 말이죠. 12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12년 전에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에 이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변호사 중에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변호사도 끼어 있는데 이 검수완박을 추진한 변호사는 누구냐? 바로 이제 황희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민변 출신인데요.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이 TF 팀장까지 한 사람이고 민변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과 대변인 그리고 박원순의 법률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즉 검수완박 TF 책임자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검찰개혁 추진 지원 단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9월에는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또 특채가 되기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 성폭행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이 이근갑의 변호인이다 이러면서 황희석이가 나섰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3년도 당시 이제 민변 변호사 할 적의 얘기인데요. 그때 황희석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A양에게 네이버에 내 이름을 한번 쳐봐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러면서 A양에게 불륜을 하면서요. 온라인에 이 씨와 관련된 이근갑 일타 강사 관련된 그런 걸로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압박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양은요. 다시는 성폭행 사실을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겠다. 이러한 이 약속을요. 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황희석이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이근갑 일타 강사도요. A양에게 내가 경찰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경찰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너만 골치 아파진다. 특히 부산경찰, 부산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실제로 A양이 2013년도 9월에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서 고발하려고 할 때 담당 경찰들이 그냥 털고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사건 무마를 압박했다. 이렇게 프리덤 앤 라이프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요. KBS에서 작년 4월경에 A양 사건을 보도하려고 했는데요. 웃선에서 막았다는 KBS 기자의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이근갑 씨는요. 지난 12일 날 경찰이 재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리고 A양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검찰에서도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에 검찰도 최종 불기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이근갑 국어 1타 강사는요. 2016년도 6월에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구속된 바 있고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고요. 문제는 출소한 뒤 지금까지도 공무원 시험 이 국어 1타 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뭐 이렇게 정말 뻔뻔스러운 인간이 있네요. 예, 조국보다 더하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이근갑이는요.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에 수능시험을 마친 이 여고생을 유인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능시험을 치고 진로 상담을 위해서 이메일을 보낸 이 여고생, 부산에 살고 있는데 A양을 서울로 불러내서 호텔 주차장에서 추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가지고요.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A양에 따르면은요. 이 씨가 사과할 기회를 달라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서울에 올 때마다 성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근갑 이 강사가 자기 딸도 유학 중에 있다. 너를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2013년 4월에는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7월에는 이 이근갑이가 말이죠.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 A양을 또 찾고 그러면서 이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예, 이렇게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그 경찰, 검찰 전부 다 무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BS 보도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총체적 이 부조리가 이 부정이 전부 다 집결된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정부의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질을 매주 집회를 통해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선동하고 있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있어요. 약칭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러한 의혹을 서범수 의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이요. 작년 8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하고 이거는 이제 정기 후원, 그 다음에 계좌이체, 상시 후원, 페이팔, 현장 모금을 통해서 무려 7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 원인데 현행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즉 기부금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촛불행동은 이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 모금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게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범수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촛불 행동은요, 기부금법 제4조 2항이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기부금법 제4조 2항을 보면은 목적 사업이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현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선동을 하고 있고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그런 단체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도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서 모금하는 거,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후 촛불행동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이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고발을 해서 이 사법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BS 누굽니까? 이 김의철 사장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뻔뻔한 인간이고요. 이곽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타 강사 이곽근 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요. 참 이 기가 막힌 인물들, 야 정말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